네, 잠시만요. 네, PPT 보이시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요걸 가지고 우리 학부모 설명회를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설명회를 거창하게 뭐 세미나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한 명, 두 명만 오더라도 설명을 하는 것은 설명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PPT를 의지해가지고 설명회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PPT가 거의 뭐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 안에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 내용들, 우리 SF 미러클 암산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제가 먼저 시연하는 걸 보시고, 우리 원장님들도 조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실제로 학부모님들, 이렇게 상담을 한다거나 설명회를 좀 모집을 하셔가지고 직접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화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F 미러클 암상 공부방 원장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지금부터 SF 미러클 암상 공부방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의 영상을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어, 초등학교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뉴스 영상이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중 스마트폰 의존도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의 증가폭이 컸는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 발달과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거리를 걷는 초등학생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게임에서 이겼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확 날아버리는. 핸드폰 게임만 막 8시간씩 하다가 헤어지고 막 그런다. 스스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힘든 이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신체적 발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즐거움만 추구하는 뇌가 더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통제력을 작용해야 되는 전두엽이 성숙을 오히려 잘 안 해요.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든 맞벌이 가정에서 문제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증에 빠질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영상 보셨고요. 저 어머님 혹시 공감하시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보시니까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하루에 8시간씩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 오래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머리에서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두뇌도 성숙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게임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즐거움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 통제력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전두엽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게임을 많이 하면 통제력과 판단력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 초등 수학이 더 어려워진다는 영상인데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수포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학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초등수학 교과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형 공부에 열중하는 아이들, 모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수학 개념을 배우는 단계지만 학교 수업이 어려워 저학년 때부터 학원을 찾은 겁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학생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이 수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 1, 2학년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새로 내놨는데 이 교과서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수포자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수포자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부터 수포자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근데 또 초등학생 10명 중에서 몇 명이 수학을 포기한다고 했죠? 네, 수학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36.5%가 수학을 포기한다고 실제 설문조사에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학업 능력이 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이 또 어떤 시대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나 또 수학에 대한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거 관련된 영상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수학이 다시 뜨고 있다? 과학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AI와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근간에 자리하고 있는 수학. 이제 수학은 어려운 계산과 복잡한 수식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는 사고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등의 창업자들도 수학 영재나 수학 전공자 출신으로 수학적 사고에서 난제를 해결할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수학의 수렴적 사고를 통해 핵심을 짚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확산적 사고를 통해 독창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새롭고도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복잡한 수식과 머리 아픈 공식이 아닌 창의적인 사고법으로 수학을 다시 만나봅시다. 네, 수학은 단순히 학교 교과라던가 수능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확산적인 사고와 수렴적인 사고를 기르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게 하는 학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유명한 메타의 저커버그라든가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까지 모두 수학 영재 출신이거나 수학 관련 전공자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심각한 상황이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이 참 중요하고 또 강조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친구들은 또 스마트폰 때문에 제대로 수학을 공부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SF 미러클 암산이 꼭 필요하답니다. 자, 세계 최초로 3분이면 암산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SF 미러클 암산은 세계 주산 암산 챔피언이신 김영식 소장님의 창안으로 시작되었고요. 그 김영식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보시면 10년간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5,000명 이상 아이들에게서 검증한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사칙 연산 암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의 개념을 활용해서 연산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학습 3분 만에 암산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보수와 도형 연산 훈련으로 사칙 연산에 차별적으로 암산 실력을 배양하게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특별한 계산 규칙으로 기존 연산법 대비 30에서 40배 빠른 계산이라고 합니다. 요 글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산 암산 아시죠? 주산은 주판으로 계산하는 연산법인데요. 주산을 2년, 3년씩 하다 보면 주판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판을 튕기는 것이 뭐죠? 주판을 튕기는 것이 결국에는 숫자를 계산하기 위함인데요. 결국엔 그 주판도 숫자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 세계 주산 암산 챔피언이신 이 김영식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죠. 어차피 실물 주산을 갖고 공부해서 머릿속으로 암산을 할 거라면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숫자를 갖고 계산하면 처음부터 암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 암산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신 거고요. 지금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 연산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러클 암산이 어떤 건지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은 왜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을 포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칙 연산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SF 미러클 암산은 학부님들의 이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은성이도 같이 한번 해보자. 1번. 자, 1번 시작. 15올리면 14?
1의 보수 3을 빼면 11. 잘했어. 4번. 10 올리면 16. 8 보수 1을 빼면 14. 오, 잘하네. 자, 시작. 10 빼면 5. 6의 보수 4를 더하면 9. 잘했어. 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동도초등학교 2학년 1반 48번 최은성입니다. SF 미러클 암산을 한 지 3개월 만에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47, 247, 267, 277, 272, 372, 362, 365, 665, 765, 705, 707, 51, 251, 351, 311, 319, 389, 399, 393, 793, 893, 823, 828. SF 미러클 암산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수 개념을 기초로 수학과 도형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훈련합니다. 지난 5년 동안 5,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습 훈련을 통해 적용해본 결과 100%에 가까운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SF 미러클 암산은 창안자 김영식 선생님이 1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은 MBC 랭킹쇼 1, 2, 3에 출연, 그리고 SF 미러클 암산은 교육 내용 저작권 등록으로 그 명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SF 미러클 암산을 통해 우리 자녀를 수포자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자, SF 미러클 암산의 원리는 도형과 보수의 개념으로 연산을 훈련해서 쉽고 빠르게 암산 연산을 훈련하는 내용인데요. SF 미러클 암산에 대해 소개를 들었는데도 딱 와닿는 느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까 은성이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내용을 보셨는데 혹시 오늘 오신 학부모님 중에서 7살이나 8살 아이 학부모님 계실까요? 네. 우리 7살에 8살 아이들이 학습지나 학원에서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요? 보통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지 않을까 싶어요. 사과 5개가 있습니다. 3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 먹었나요? 정도의 문제를 풀지 않을까 싶어요. 7살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죠? 아까 제가 손가락으로 했잖아요. 사과 5개가 있습니다. 3개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아직은 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숫자 개념을 좀 훈련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많이들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신 이 친구는 7살인데 3개월 만에 이러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살 신예섭입니다. 미라클 암산 3단계를 풀어보겠습니다. 57, 107, 117, 116, 186, 196, 193, 114, 104, 107. 자, 이 아이가 원래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이렇게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문제를 푸는 걸 보시면 이 친구가 말도 좀 느리고 그렇잖아요. 이 친구는 원래 자신감이 없고 부끄러워하고 수줍음 많은 보통의 아이예요. 실제로도 뭐 그런 아이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방에서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2~3번씩 미러클 암산을 3개월을 배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 학습지 3개월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3년을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친구는 다른 학습지 하지 않고요. 미러클 암산만 3개월 했습니다. 이 친구가 빠른 친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SF 미러클 암산을 광고할 때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희가 집중력과 암기력 그리고 정보인식 능력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10의 자릿수 4행을 덧뺄셈 혼합으로 연산하는데 계산을 12번 합니다. 12번 계산하는데 이 계산하는 동안 혹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집중력을 흐트릴 수가 있을까요? SF 미러클 암산은 10 올리고 보수 빼고 혹은 10 빼고 보수 더하고 이런 내용들이 핵심인데 만약에 10을 더해야 하는데 10을 빼거나 하면 문제가 틀리게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숙제를 줍니다. 오늘 10문제를 다 풀어야 집에 갈 수 있고 한 개라도 틀리면 다시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친구가 대충대충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집중력이 흐트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특히나 이 친구한테 10개를 다 맞추면, 한 번에 다 맞추면 과자를 한 봉지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집중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주를 짤 때 끝까지 짜듯이 우리 친구는 이 10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하면서 집중력이 극대화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죠? 계속 숫자를 불러 외우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친구는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하면서 숫자를 외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호산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불러서 입 밖으로 소리내어서 숫자를 기억하고 계산하고 또 부르면서 숫자를 붙잡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계산을 다 할 수가 없겠죠. 집에 못 갑니다. 이러한 훈련을 계속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암기력이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네, 암기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한 문제에 푸는데 12번을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문제를 풀면 120번 계산합니다. 120번 숫자를 암기합니다. 근데 한 문제에 보시면 이 정도 이 책이 보이시는데, 이 한 페이지에 보통 20개의 문제가 있어요. 세 페이지면 어머님들 몇 문제 풀까요? 네. 한 페이지에 240개, 세 페이지면 720번 숫자를 암기하게 됩니다. 자, 30분, 40분 수업하면서 720번 숫자를 암기합니다. 3개월 공부한 7살 친구가 하루에 720번을 암기하는데, 이게 저희 미러클 암산의 기본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공부방에 올 때마다 이렇게 훈련하는데, 아무리 7살 아이라도 이렇게 훈련한다면 집중력과 암기력이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더할지 뺄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접하고 또 계산하게 되는데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특별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니까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긴 글 읽기가 되지 않고 조금만 글이 길어져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요약을 찾거나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SF 미러클 암산을 하는데 아이들이 국어 실력이 늡니다. 영어 실력도 늘고요. 왜냐 하니까 아이들이 집중해서 글을 읽고 본문의 주제가 뭔지, 화자의 의도가 뭔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한 훈련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그렇게 훈련하면서 정보인식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더 재미있는 것, 도파민을 자극하는 일밖에 없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SF 미러클 암산을 하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머리를 계속 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능력들이 아이들한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정보인식 능력, 그리고 속독 능력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빠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풀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되는 거예요. 단축이 되다 보니까 긴 글을 빠르게 읽게 되는 거고, 빠르게 읽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이해를 잘하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공부, 어떤 공부가 있죠? 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그리고 우리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죠? 문제를 읽고 생각해서 이해해서 답을 도출해가지고 문제를 적어내는 내용이죠. 이러한 훈련들이 모두 미러클 암산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7살, 8살부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국어 실력이 중요하다. 왜냐하니까 또 수학도 언어거든요. 수학도 결국에는 문제를 보고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답을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습은 정보를 이해하고 소화하고 이렇게 완성해내는 건데, 보통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그러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SF 미러클 암산을 하게 되면 그러한 훈련을 계속하게 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뇌의 용량이 커지게 되어가지고 아이들은 집중해서 문제를 보고 또 생각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SF 미러클 암산은 수학 문제를 빨리빨리 풀게 하는 그런 학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뇌 개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뇌 개발이기 때문에 집중력과 암기력, 그리고 전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정보 인식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독 능력을 개발하게 되는 과목이지,
연산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세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62, 실제 아이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672, 662, 666, 1666, 1166, 1176, 1186, 1180. 네, 이거 저희 전주에 있는 조이 캠퍼스에 실제 하고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900. 한 3개월 전에 했던 내용이고 이 친구 지금 7단계 찍어가지고 이제는 말하지 않고 호사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 버립니다. 빨라지니까 호사하는 것까지도 귀찮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머릿속에 생각해서 문제를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숫자를 보고 머릿속에 계산해가지고 그 답을 내는 것이 결국은 같은 프로세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합창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친구인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248, 3248, 2248, 2848, 2838, 2839, 9839, 1039, 1089, 1099, 1092, 92, 9092, 8092, 8292, 8272, 8262, 8266. 네,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천의 자리 4단을 하고 있는데요. 천의 자리 4단이면 16번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10을 올릴지 10을 뺄지 뭐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이 같은 메커니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 두 명이 합창으로 호산을 하면서 암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좀 마스터한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이 캠퍼스 친구를 보여드리면서 궁극적인 단계에 올라간다면 호산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6,154. 정답이에요. 자, 2,450. 네, 정답입니다. 자, 풀어보세요. 이렇게 소수점 단위의 곱셈 나눗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미러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단계별로 좀 여러 번 복습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복습하면서 훈련하다 보니까 특별히 호상하지 않고도 이러한 4층 연산 전반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연산이 가능해지는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아까 앞서서 맨 처음 그 저희 김영식 선생님 보여드렸던 대로 빠르게 초고속으로 연산이 가능해지는 내용들이 저희 SP 미러클 암산으로 충분히 가능해지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SF 미러클 암산 이제 처음 들어오시면 이게 진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학부모님들 좀 긴가민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맛보기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5일 무료 체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우리 5일 동안 SF 미러클 암산이 우리 친구들의 뇌에 어떠한 자극을 주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체험 수업은 40분씩 수업하고요. 이 내용은 주 5회를 오셔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주 5회가 오기 어려우시면 주 2회씩 해가지고 2주간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5일 무료 체험 신청서를 내밀면 10중 8구는 보통 5일 무료 체험을 가입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 수업 방식은 이렇게 동영상도 이렇게 하고요. 추후에는 이렇게 급수 시험 자격증 나가고 올해 중에 저희 SP 미러클 암산 어플도 개발해가지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미러클 암산을 훈련하고 또 이렇게 랭킹으로 해가지고 지역 랭킹, 지역 국가 랭킹 그런 식으로도 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희 경제사 분석 이렇게 해놨는데 뻔하죠. 다른 학습지 3년 4년 해도 절대로 이렇게 암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SP 미러클 암산 같은 경우에는 학습 3분이면 이 원리를 깨우쳐서 암산을 할 수 있고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한다면 아까 보셨던 은성이처럼 호산 없이 초고속 암산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이 연산 개념은 단순히 수학 연산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뇌를 개발해가지고 전자 두뇌 계산기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정확성이라든가 속도에서 일반적인 연산들과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5일 무료 체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오늘 지금 방학 기간이시니까 꼭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무료 체험 수업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 설명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잠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좀, 제가 스크립트 다 짜놨거든요. 스크립트도 보내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좀 훈련을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지금 1월 달에 들어가시는 원장님들은 좀 롤플레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그걸 한번 시연해 보시면 될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뭐 노트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홍경희 원장님도 1월 달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예, 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어저께 이거를 네네. 한번 네. 이제 설명을 이제 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실수를 할까 봐 네. 지금 엄마들 이런 미라클만 있다. 그래서 언제 네. 한번 체험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자세한 네. 거를 엄마들 들어가기 전에 네.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그 오픈 일 말고 그 전에 이제 미리 우리 교회 네. 아이들 먼저 해보고 몇 명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거를 네. 다 얘기하면은 그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날 또 오픈하는 날하고 또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이걸 간단하게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 되나요? 네,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가 이게 뭐 그랜드 오픈이다 이렇게 설명회 한다라고 그런 날을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PPT로 발표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 내용은 개별 학부모님들 한 명씩 두 명씩 만나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네. 이게 어떤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오픈을 지금 잡아놓고 설명회를 하겠다고 지금 날짜 잡아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 하세요. 그때 하시는데 그 전에는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엄마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지 엄마들 무료 체험도 미리 네. 하고 이럴 건데 이게 중복이 될까 봐 그 처음에 얘기할 때는 어떤 네. 얘기를 예, 결과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줄여가지고 그 전에 설명드리는 거. 네네. 네. 그 전에 설명드리는 거면 그러면 이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신다 하더라도 두 번 들어도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요. 네, 좀 더 그렇죠. 좋죠. 네, 네. 좀 더 좋은 내용이고 또 우리 네. 원장님은 이걸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의 언어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이거는 저도 제 대표님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제 언어로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원장님의 언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네네. 대표님이 설명해 놓으신 영상 있고 제가 이걸 또 다 타이핑을 했어요. 대표님 설명대로가 아니고 제 언어로 타이핑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네네.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또 우리 원장님 언어로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거를 네. 이거는 지금 그 핸드폰으로 좀 저희들이 줌으로 받아서 하잖아요. 네. 이거를 그 PC에다가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그 다운을 네. 받았어요. 네. 톡으로 넣어서 톡을 갖다 다운을 받아서 제가 네. 그 노트북으로 열어봤더니 네.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플레이 시키면 아까 했던 동영상들이 이게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네. 노트북에다가 한 거는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노트북에 혹시 그 파워포인트 버전이 좀 구버전인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걸 좀 네.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네.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려서 네, 좀 네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저희가 이제 원장 수업할 때 네. 날마다 제가 1시간 정도 그래도 한번 이거를 연습을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연습을 할 때는 네. 책 한 권을 시끄러운 그 상황인데 네. 제가 그걸 좀 거기 무슨 세미나를 참여를 했는데 무슨 발표에 막 이렇게 그런 재미난 발표를 하는데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거기서 책 한 권 간단한 책을 이렇게 그냥 이거나 읽어야 되면서 읽자 그러고는 했는데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1시간, 2시간 동안 그 책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게 한 달 연습을 했는데 내가 집중력이 생겼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서 네. 그래서 그때 좀 신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영어 도서관도 사실은 하고 싶어서 일단은 이거를 갖다 하고 영어 도서관을 하고 싶어서 영어 도서관을 준비를 하는데 누가 이제 좋은 팁을 주셔서 작은 도서관을 열어서 그 안에 같이 이걸 넣으면은 좀 나라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을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요새 작은 도서관 준비하느라고 제가 책도 막 여기저기 받고 하느라고 막 책장이나 뭐 이런 거 구하러 다니고 그래서 사실은 네. 거진 그때는 암산을 못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초기는 아이고, 음소거 됐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릴게요. 홍경희 원장님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기도 하나요? 네, 잘 못 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연습할 때는 머리가 조금 활성화됐다가 이걸 안 썼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네네. 신경을 안 썼더니 조금 그 조금 뭔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네. 느낌이어서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1년 가정인데 이제 그거 할 때 이게 뭐 전두엽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가 아이들이 네.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부도 이제 잘하게 되고 그럴 건데 이제 혹시 안 쓰게 되면은 이렇게 그런 암산하는 걸 열심히 안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는 경우도 있는지.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 네. 미러클 암산을 배운다는 거는 일단 첫 네. 번째로 이 기능을, 그 원리를 일단 이해하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기능을 계속 갈고 닦고 훈련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능을 네. 훈련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계산합니다. 계산하면서 네.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하면서 어떤 게 좋아지죠? 집중력과 암기력, 정보 인식 능력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것들이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수업을 배우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머리라고 하잖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공부머리, 집중하는 능력, 집중하는 훈련,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네. 것들을 네.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생 가는 공부 습관을 저희 미러클 암산을 통해서 잡아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저희가 이 미러클 암산의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을 네. 했잖아요. 네. 이러한 일을 겪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때라도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미러클 암산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떻게 정보를 인식해야 될지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속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한 능력에 대한 그런 형태는 지금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는 계속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네.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 뭐 근육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한 보디빌더 선수가 훈련 안 했어요. 지금 근육이 좀 빠졌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일반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기본적인 근육이 있고 다시 운동했을 때 더 큰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두뇌 근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1년 과정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훈련 네, 받을 수 있는. 저희 지금 그 아까 태영이 친구 있잖아요. 태영이 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9개월 9단계까지 다 끝나고 이거를 다섯 네. 번인가 9단계를 한 번 더 복습을 했어요. 계속 지우고 다시 하면서요. 그렇게 네. 네. 복습했고요. 지금 9단계 갖고도 이 친구의 학습 능력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더 어려운 이 주산 암산 그 교재를 구입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 친구들이 이제 고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4학년, 5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배울 수 있는 저희
수학 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이 있고 저희 교과 수학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네, 저희 미러클 암산 결국에는 4칙 연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네, 4칙 연산에 대한 초등 교과에서 4칙 연산이 80%를 차지합니다. 물론 80%를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뭐 도형이라든가 확률이라든가 분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또 탁월한 교과 수학 콘텐츠가 또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통해 네, 가지고 아이들이 또 다른 교과도 할 수 있는 저희 킹덤 아카데미 콘텐츠도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더 공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열 원장님은 혹시 좀 궁금한 내용 없으실까요? 들으시면서. 이거 오일 체험하기 전에 네. 전단지는 네.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소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희 전단지에 그 뭐 날짜를 기입하지 않았잖아요. 갖고 네. 계시면서 뭐 수시로 또 하셔도 되시고 뭐 내년 여름에 올 여름에 써셔도 되시고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단지에는 특별히 계절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황에 맞도록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전단지가 4,000메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한 번에 2,000메가 나갔거든요. 또 필요하시면 한 번 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승용 원장님은 또 교회 아이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교회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지만 다른 일반 친구들 대상으로 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단지도 하시고 당근마켓 동네 생활이라던가 블로그 같은 것도 조금 활용을 하셔야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홍경희 원장님은 일단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지만 이승용 원장님은 다른 친구들 일반 친구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좀 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랜드 오픈을 좀 설정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지만 그냥 너무 무겁지 않게 내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님들 아니면 아이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 차 한잔 하실 시간을 좀 내주신다면 저희가 한 2, 30분 정도 해가지고 미러클 암산 설명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가볍게 이렇게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른 분 질문 받을까요? 네. 본부장님, 네. 여기 무료 체험할 때 네. 40분 수업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럴 때 교재가 따로 나오나요? 네, 저희 교재가 있습니다. 거의 무료 체험 교재가 있어요. 저희 그 PDF 파일로 출력해서 할 수 있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제가 여러 번 공유해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기본 단계부터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저희가 그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3단계 교재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초급 교재는 한 뭐 5살, 6살 정도 되는 수준, 기본적인 수 개념만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급 교재는 기본적인 뭐 10안에 덧셈 뺐으면 충분히 가능한 친구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 이상 덧셈 뺐으면 충분히 가능한 친구들,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친구들, 이제 손가락 넘는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고급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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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원장님. 네, 지금 공부방 시작하신 분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제가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전에 연락처를 알려드렸다가 연락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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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설명에 관련해서는 일단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실까요? 그게 또 네. 궁금하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공부를 무료 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제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이제 초급이니 중급이니 고급이니를 결정을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때 1대1로 이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같이 아, 모아가지고 되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1대1로 네, 하셔야 되세요. 1대1 해야 아, 되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요. 40분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친구 5분 봐주고 이 친구 5분 봐주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1대1. 반이
40분을 한다, 40분에 뭐 4명, 5명의 수업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 잠깐 봐주고 이게 문제를 푸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고 이 친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다음 친구를 봐주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게 저희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친구를 계속 붙잡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좀 아직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다 네네. 보니까 안 해보셔가지고. 네. 열흘 되면은 처음에 첫 네. 시간이 되게 중요할 거는 같으네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원리를 같이 알려주고 네. 이제 이제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봐줘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이거를 얼마 전에 4기 했던 선생님인데 대안학교 하시는 초등부 선생님이 이거 가져가셨는데 거기 한 3학년, 4학년 정도 수준 친구들이 이걸 해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2단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2단계 주문하셨거든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정도 수준에서 1단계는 정말 쉽게 할 수 있고 7살, 8살 정도 친구들도 한 달 정도나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1단계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는 정말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그것들은 빨리 익숙해집니다. 아이들은 또 이 학습 습득력이 빠르니까 원리가 재밌거든요. 이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푸는 내용, 그리고 뭐 십 올리고 보수 빼는 것들이 재미있으니까 아이들 처음엔 좀 빠르게 접근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한 번 곱이 올라오는 게 3단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십 올리고 보수 빼고 하는 내용들이 처음에는 2행, 3행 정도 하다가 3단계에서 4행 정도가 덧셈 뺄셈 혼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단계에서 조금 고비가 생기는데 그 내용은 천천히 가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 내용이고 아이들이 좀 귀찮아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좀 처음에는 뭐 쉽게 재밌게 한 번, 두 번 계산하는 게 한 문제에서 12번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안 익숙한 친구들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용 원장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까 손이 보여가지고 아니실까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본부장님, 네. 네, 미라클 함상 그 동영상을 꼭 네. 보여주면서 수업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미러클 암산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수업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미러클 암산 동영상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저희 SF에듀 홈페이지입니다. SF에듀 홈페이지고 여기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세요. 저는 본부장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회원가입 되어 있고요. 로그인 하셔서 강의실 미러클 암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강의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선생님으로 가입하시고 저에게 아이디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본 선생님 아이디를 드리고 요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아이디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 달씩 아이들 수강 기간씩 저희가 이걸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 아이디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 강의 영상을 수강하고 수업하면 되고요. 이거는 선생님들 아직 이 가르치고 하는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그냥 편하게 그냥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제 학부모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블로그 하는 법에 대해서 또 질의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블로그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요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고력 수학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오선미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블로그를 3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 블로그, 개인 블로그, 그리고 컨설팅 블로그까지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개인 블로그는 네이버 인플루언서까지 선정이 되었어요. 제가 블로그로 인플루언서까지 선정된 그 노하우를 학원 블로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홍보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꿀팁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홍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학원, 교습소, 공부방을 홍보할 때 반드시 블로그로 홍보하라고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 블로그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가 궁금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게시판에 돈을 주고 학원 전단지를 붙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전단지를 보고 바로 학원에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네이버에서 한 번 더 검색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실제 후기를 보고 그리고 전화가 오거나 상담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학원 간판을 보고 바로 학원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네이버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네이버의 영향력은 아주 큰데요. 그리고 홈페이지보다도 검색에 더 유리한 것이 블로그예요. 몇백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홈페이지는 링크 한 개만 나와요. 블로그에는 이제 그 블로그 글들이 쭉 전체가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그 학원 이름을 알아야지만 그 학원 이름을 검색했을 때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하지만 내가 어떤 학원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도 모르고 어디를 보낼지 선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송도 수학학원, 청라 영어학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같이 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블로그의 힘이에요. 자, 이제 왜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선은 블로그를 만드는 것부터가 중요한데요. 업체에 맡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셀프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말 간단하고 쉽거든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부터 블로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하지 않은 일은 내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학원 블로그 홍보 방법 첫 번째. 블로그 만들고 블로그 꾸미기. 자, 네이버 아이디는 모두 하나쯤 다 갖고 계시죠? 네이버 아이디는 총 3개까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만들어 놓았지만 잘 쓰지 않는 아이디로 학원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일단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이미 블로그는 생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꾸미지 않았고 이름 설정이 되지 않고 글이 없을 뿐입니다. 자, 블로그의 이름은 자신의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의 이름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깔끔하게 꾸며주세요. 블로그에 얼굴격인 대문과 프로필 사진을 넣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캔버스라는 무료 디자인 사이트에서 직접 만들어서 넣었어요. 1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틀이 다 꾸며져 있는 디자인에 우리 학원의 이름을 넣고 내용만 조금 수정하고 사이즈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대문 사이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로 1920 픽셀 그리고 세로는 600 픽셀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필 사이즈는 161 픽셀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정사각형 사이즈면 다 들어가기는 합니다. 사이즈를 참고하셔서 대문 이미지와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면 되세요. 그리고 다른 학원들의 블로그를 들어가서 직접 보시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참고하시면 좋아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되어 있는 곳에 블로그를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글을 한 개라도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글쓰기 연습이 되는데요. 블로그 글을 잘 쓰는 방법이 있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형식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 쓰지는 못해요. 저도 처음에는 글도 엄청 짧았고 형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잘 쓰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다른 글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의 형식은 사진과 글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글입니다. 사진만 너무 많이 올리고 글은 짧게 올리는 글은 결코 좋은 글이 아니에요.
혹시 올릴 만한 사진이 너무 없다면 사진을 안 올리거나 한두 장 정도 올리고 글의 내용을 알차고 길게 쓰면 보는 사람들이 오래 읽게 되면서 체류 시간이 길어져서 네이버 검색 엔진이 글을 읽는 사람이 오래 머무르는 글은 정보성이 있고 좋은 글이라고 판단을 해서 검색할 때 상위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너무 짧고 성의가 없는 글을 많이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해시태그가 중요한데요. 글과 상관 있는 해시태그만 달아야 합니다. 글과 상관이 없는 해시태그를 마구잡이로 넣을 경우에는 글의 내용과 해시태그가 맞지 않아서 오히려 검색 엔진이 주제와 동떨어진 글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꾸준히 글쓰기입니다. 네이버 검색 엔진은 정보성을 갖추고 있고 인기가 많은 글을 상위 검색에 올리기도 하지만 최신성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주 글을 올려야 우리 학원의 홍보글이 상단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도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자주 안 올릴 때도 있었지만 새학기 시즌에는 조금 더 자주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올리기도 하고요. 블로그는 꾸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지도를 첨부하는 거예요. 스마트 플레이스 당연히 등록되어 있으시죠? 스마트 플레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블로그 글을 다 쓴 후에 맨 마지막에 자신의 학원 지도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우리 학원을 검색했을 때 학원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내가 올렸던 블로그 글이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블로그 글이 몇 개 있는지 뜨게 되고요. 꼭 지도를 첨부해야지만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동이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 이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 보면 블로그 글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글을 썼어도 지도 첨부를 하지 않으면 연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소리가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블로그 만드는 방법, 블로그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개요를 보셨는데, 네네. 블로그는 사실 여러분들 만드실 줄 모른다 하더라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는 다 있으시잖아요. 네,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블로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로그인해서 블로그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내 블로그가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꾸며져 있지 않은 것뿐인데 기본적인 꾸미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프로필 내용도 꾸미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문도 꾸미고 글 적고 태그 입력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잘하는 블로그를 보고 따라하면 좋다고 아까 이렇게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잘하는 블로그가 마침 저희 SF 영어 아카데미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SF 영어 아카데미 그냥 네이버에서 쳤습니다. SF 영어 아카데미 치니까 여기 있는 위에는 블로그 이런 게 있죠. 네, 바로 나옵니다. SF 영어 아카데미 사랑의 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저희 대구에서 SF 영어 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시는 저희 대표님의 수제자 선생님이시고 우리 김희진 원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월 1,200만 원 이상을 매출을 올리시는 그런 원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블로그를 정말 잘하셔요. 오직 블로그만 가지고 우리 공부방 마케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분은 이제 공부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공부방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학원을 세우십니다. 올해 이제 학원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블로그 어떻게 쓰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 블로그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분 블로그 참고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의 SF 특허 영어 카테고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록을 한번 볼게요. 목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이게 게시물 키워드 잡는 내용이거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동네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이고 새롭게 공부방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검색할까요? 우리 동네 영어학원, 우리 동네 중등영어, 우리 동네 고등영어, 우리 동네 영어과외 이렇게 검색하시겠죠? 여러분 학부모님은 그렇게 검색하시겠죠?
그런 내용들을 키워드로 씁니다. 볼게요. 땡땡땡땡 대구 동문고등학교 영어, 땡땡땡땡 소선여중 영어, 땡땡땡땡 소선여자중학교, 땡땡땡땡 동문고 영어과외, 땡땡땡 청국어 영어. 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 이름, 우리 동네 지역 이름과 과목 이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좀 댓글이 많이 있는 게시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르면 손해보는 4개월 만에 4등급 올리는 꿀팁. 대구 한양학원 근처 속성영어라고 돼 있죠. 자, 조금 자극적이면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목을 쓰는 거예요. 네, 4개월 만에 4등급을 올리는 꿀팁.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림들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림이 들어가야, 정사각형의 그림이 들어가야 모바일에서 검색했을 때 이 블로그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인 그림이 뜨면서 이게 올라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썸네일을 올려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학생들의 그런 카톡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올리면서 이렇게 내용들 올리고요. 우리 갖고 있는 콘텐츠 내용도 올리고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 이렇게 올리면서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가 들어가니까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했을 때 우리 학원 블로그가 연동해서 이렇게 걸리게 되는 내용이 있죠. 요거가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아까 보여드렸던 선생님 영상이랑 저희 이 만촌 SF 영어 아카데미 블로그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에 대한 내용 다시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블로그 세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부방들이 아직 공부방이 제대로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시잖아요. 공부방 세팅되어 있지 않아도 블로그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단지를 나눠줬을 때, 현수막을 걸어놨을 때 사람들은, 학부모님들은 블로그를 검색해가지고 이게 어떤 학원인지 어떤 공부방인지 검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우리 학원의 내부 인테리어, 학원의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학원의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적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좀 올려주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 본사 블로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내용들은 질문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번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톡이나 전화 주시고요. 오늘 원장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